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안에 구매연계형 상생협력형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 구매연계형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들 아이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구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중기부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개발한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상용화되는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사업 신청 단계부터 뭐 구매 동의서, 구매 확약서, 구매 계약서를 갖춘 아이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지원을 해도 성과가 날 수 있겠구나라고 중기부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상반기 공고가 1월 달에 있었고 이번에 하반기 공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 99개 과제를 뽑는데요. 구매 연계형과 상생 협력형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국내 구매 연계형 중에서 이제 국내에 어떤 수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수요처, 해외 수요처,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쪽은 특별하게 카테고리를 하나 뺐습니다. 10개 과제를 뽑네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은 보통 구매를 조달청으로 하죠. 그래서 조달 혁신을 관련된 세부 지원 분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 제안서 기반으로 기술개발 지원하는 것을 혁신도전형 16개 과제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생협력형이 있네요. 30개 과제 내외를 뽑는다고 합니다. 상생협력형 같은 경우는 투자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은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를 정부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고요. 혁신도전형만 지정 공모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다 자유 공모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정부 지원금과 그리고 민간 부담금,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예시인데요. 자, 만약에 수요처로부터 구매 동의서를 받으시면 수요처에서도 일부 연구개발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구매 계약서를 만약에 수요처로부터 받는다면, 자, 구매 계약은 이제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요처 부담의 연구 개발비는 따로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매 계약서를 받으시면 수요처로부터 연구비를 이렇게 연구비를 태워라 이렇게 요구할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매 연계형과 상생 협력형이 있는데, 자,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이 미적용이 됩니다. 즉 구매 연계형에 신청할 스타트업들은 매출이 20억 원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 자격은 수요처로부터 구매 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생협력형은요, 구매 동의서, 구매 계약서가 아닌 투자기업의 투자 동의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액 기준 20억 원 이상을 미적용하네요. 6월 23일까지 아이리스에서 접수를 합니다. 그 사업 공고문에 그 FAQ가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처가 보통은 대기업, 뭐 중견기업들이 수요처가 보통 들어오는데요.
보통 중견기업도 매출액 얼마 이상 이런 부분이 있죠. 자, 대기업, 중견기업은 다 수요처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지만 수요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업이 이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이런 수요처를 지금부터라도 확보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수요처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의 업력이 5년이 초과돼야 되고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구매 동의서와 계약서의 차이는 보시면은 구매 동의서 같은 경우는 아까 수요처가 총사업비의 일부분을 12.5%입니다. 총사업비의 12.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구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 동의서는 구매 의향 개념이죠. 그리고 구매 계약서는 상호간의 계약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기간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죠. 수요처에서는. 그리고 구매 동의서와 구매 계약서 모두 최종 평가 완료 후 5년 이내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3배 연구비를 만약에 6억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을. 그러면 3배니까 18억이죠. 18억에 대한 구매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과제를 성실하게 잘 수행을 했다면 만약에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겼을 때 이해갈 만한 그런 어떤 사유가 생겼을 때는 구매를 못하는 경우도 일단 용인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십시오. 구매 동의서에는 뭐 과제명이라든지 그리고 주관기업명 그리고 동의서 작성 일자 수요처의 장 어떤 날인이 필요하고요. 구매 계약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개발 품목의 어떤 사양이라든지 납기 일자라든지 당연히 구매를 계약하는 거니까 언제 물건이 들어오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납기 일자, 구매 예정 일자, 구매 예상 수량, 뭐 금액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하겠죠. 그리고 해외 수요처 개발 과제 같은 경우는 개발 요청, 증빙 서류 같이 이렇게 매매 계약서라든지 주문서, 판매 계약서, 각서 송장, 뭐 MOU 이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매 수량, 구매 금액 이런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상생협력과제가 있었죠. 상생협력과제의 사업비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협력형 같은 경우는 투자기업 출연금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부 출연금과 투자기업 출연금이 1대1 현금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기업이 중견기업이라면 정부 출연금과 중견기업이 태우는 자금의 비율이 3대2로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연계형 조달혁신, 아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 이렇게 수요처가 공공기관일 때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일 때는 이렇게 구매연계형의 조달혁신 세부과제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10개 과제 내외를 뽑네요. 그리고 자유공모죠. 자유공모고 구매동의서나 구매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에 그 의무로 구매해야 될 금액이 아까랑 다르죠. 이렇게 구매연계형 조달혁신과제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아까는 3배였죠. 이번에는 1배 이상의 구매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상 창업사령관이었습니다.